네, 저는 Towards Automatically Tuned Neural Network라는 논문을 봤는데요. 이거는 아까 성진이가 한 거랑은 좀 다르게, 그렇게 좋은 논문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순서가 이제 그 논문 순서대로, 해놨고, 목차부터 같이 보면은, 목차는 앱스트랙트는 일부러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앱스트랙트 내용을 보면, 최근에 이제 AutoML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지도학습 태스크에서는 머신러닝 엑스퍼트들이랑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 툴들을 많이 내놓고 있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한계점이 지금 커런트 AutoML 툴들은 모던 뉴럴 네트워크, 좀 현대에 막 많이 발전한 뉴럴 네트워크들을 좀 효과적으로 서포트하지는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오토넷이라는 뉴럴 네트워크의 AutoML 버전, 이제 첫 번째 버전을 제안을 했고, 자기네들 오토넷 툴을 사용을 하면은 사람의 이제 개입 없이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튜닝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utoML 챌린지 데이터로 이 실험을 했고, 오토사이클론, 아까 그 발표를 하신 오토사이클론이나 앙상블을 했을 때 각각 하나씩 쓰는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자동 튜닝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휴먼 엑스퍼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서 컴퓨테이션에서 수상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을 보면은 이제 최근에는 되게 딥러닝이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이뤘는데, 딥러닝을 이제 비전문가가 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하이퍼 파라미터 셋이 굉장히 많죠. 뭐 배치 사이즈나 러닝 레이트, 뭐 옵티마이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키텍처 설계까지도 이제 다 하이퍼 파라미터 셋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적절한 셋을 찾아야 좀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튜닝의 어려움 때문에 좀 비전문가가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오토ML 방법들, 뭐 오토웨카나 오토사이클론 방법들을 이제 딥러닝에 적용한 오토넷을 연구자들이 제안을 했는데요. 사실 뭐 문제를 보는 방법이나 해결하는 방법은 그 이전 연구들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나온 이제 캐시 프로블럼, 알고리즘 셀렉션이랑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이제 동시에 하는 캐시 프로블럼으로 이제 문제 상황을 정의를 했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이제 기존의 방법인 스맥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그냥 거의 한 줄 정도로 어, 오토사이클론처럼 썼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어서 여기서도 이제 큰 비중을 두고 정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토넷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새로 자기네들이 독자적인 뭐 프레임워크를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오토사이클런의 뉴럴 네트워크 클래시피케이션, 뉴럴 네트워크 리그레션 컴포넌트를 이제 추가하는 방법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CNN이나 RNN 뭐 이런 모델들을 아키텍처들을 쓰진 않았고, 그냥 단순하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만 이제 아키텍처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프레임워크로는 전 처음 들었는데 이제 라자냐라는 이제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라자냐가 이제 피아노의 이제 하이 레벨 API 비슷한 건데, 텐서플로우로 따지면 좀 케라스랑 비슷한 관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구현을 했고, 어, 여기서 튜닝을 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하나는 네트워크 하이퍼 파라미터고, 하나는 펄 레이어 파라미터인데, 네트워크 하이퍼 파라미터는 그러니까 아키텍처 전체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그 요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러닝 레이트나 배치 사이즈, 에폭 이런 수치들은 아키텍처의 구조가 어떻든지 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컨디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이름을 붙였고, 펄 레이어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제 레이어 그 특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조건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리키렐로를 쓴다고 하면은 그 음수에 붙는 코이피션트 값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컨디션을 하기 때문에 펄 레이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닝 레이트 디케이
적용을 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디케잉을 할 건지를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탐색을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종류들인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네트워크 하이퍼 파라미터고 여기 이제 솔버라고 표현을 했는데 옵티마이저입니다. 그래서 뭐 SGD, 모멘텀, 아담 등이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아담 같은 경우는 이제 베타 1이랑 베타 2가 들어가고 뭐 SGD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또 솔버에 따른 이제 그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의를 했고 펄 레이어 같은 경우도 이제 레이어의 뭐 액티베이션 타입이 뭔지 그럼 타입이 뭐 리퀴드 엘로다 하면은 리퀴니스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식으로 또 컨디셔널하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출력을 할 수 있게끔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네 특징이 이제 레이어 수가 되게 작아요. 6개인데 그러니까 모델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좀 작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그냥 단순히 베이지안을 쓰기 때문에 좀 큰 차원의 그런 피처들을 처리하기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차런 오토ML 챌린지라는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2019년 그때까지 했던 걸로 그러니까 확인이 됐는데 그 대회 안에 이제 여러 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준에 따라서 익스퍼트 뭐 그런 식으로 있는데 그래서 그 페이스 안에서도 또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고 근데 그 중에 3개의 데이터셋에서 3위권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 3개의 데이터가 이 알렉시스, 욜란다, 타니아인데 알렉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GPU 5개를 써서 18시간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고 AUC가 한 0.9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사람 전문가들이 실제로 직접 튜닝을 한 것보다 더 좋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욜란다랑 타니아 같은 경우는 256개 CPU를 써서 48시간을 학습을 시켰고 각각 5개랑 11개의 네트워크를 앙상블해서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 결과를 얘네가 뭐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데이터셋 있고 성능이 있고 다른 모델들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테이블로 보여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줄글로 이 정보만 딸랑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엄밀하게 성능을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그 그래프인데 그냥 자기네들이 제일 좋았다. 이 데이터셋만 보여줬어요. 다른 데이터셋은 보여주진 않았고 그래서 좀 의구심이 들긴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타니아 데이터셋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실험을 한 결과인데 이거 지금 글씨가 보이시나요? 근데 좀 아주 작게, 네, 작게는, 이거, 네. 이거 보시면은 빨간색이 자기네 오토넷을 쓴 이제 GPU로 학습한 오토넷이고 파란색이 CPU로 학습한 오토넷이고 초록색이 오토넷과 오토사이클런을 합친 부분이고 보라색이 오토사이클런만 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에 따라서 에러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자기들이 찾은 모델의 에러가 어떻게 줄어드는지를 보여주는데 뭐 GPU가 CPU보다도 좋은 이유는 뭐 GPU를 했을 때 모델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건 당연히 아니고 그 연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 많은 모델을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죠. 한정된 시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에러 속도가 더 빠르게 줄어드는 거고 오토사이클론 하나만 썼을 때는 자기네들 모델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그런 인사이트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플롯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일부러 내용을 줄인 게 아니라 익스퍼리먼트가 진짜 별로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게 끝이고 컨클루션을 가면은 자기네들은 이제 사람의 개입 없이 뉴럴 네트워크를 튜닝을 하는 오토넷을 제안을 했고 오토ML 챌린지 중 몇몇 데이터셋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토넷과 오토사이클런의 양상부를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이제 퓨처 워크에서는 CNN이나 RNN 같이 다양한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로 확장할 거라고 이제 말을 하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논문이고 혹시 뭐 질문을 하실 게 있으실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자도 이거 그 책을 저자도 이거를 넣은 이유는 사실 이게 그 여기 또 나와 있지만 뉴럴 네트워크의 그 파라미터들을 처음 적용시켰다. 그걸 오토넷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서 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실험 결과로만 봤을 때는 조금 정말 아쉽긴 한데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오토넷이라고 하는 애는 결국은 오토 사이킷 런을 수용하고 거기에다가 몇 개 넣어놓고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중에서도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건데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에 뭐 네트워크이라고 표현했었는데 네트워크 하이퍼 파라미터 그 다음에 퍼 레이어 하이퍼 파라미터 그 정도를 얘가 자동화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 맞아요. 딱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바꿔주는지에 대한 알고리즘 같은 거가 없나요? 이 알고리즘은 그 오토사이클런의 알고리즘 그대로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낵을 쓴다고. 그래서 아, 그리고 이것도 그냥 오토사이클런의 방법과 같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부연 설명은 없었습니다. 네. 오토사이킷 런과 같은 방법으로 오티마이제이션을 해준다. 또 혹시 질문 있을까요? 질문 없으면 넘어갈까요, 그럼? 그래서 제가 네네. 또 하나를 더 가져오긴 했는데, 네. 논문은 아니고, 좀 지금 딥러닝에서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상용화된 툴이 오토케라스인 것 같아요. 그 오토 딥러닝 쪽에서는. 네. 그래서 그거 한 튜토리얼 코드를 한번 제가 짜봤는데, 콜앱 환경이고, 그냥 간단하게 되게 짧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토케라스가 이제 콜앱 안에는 내장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설치를 하고,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보통 AK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뒤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엠니스트 데이터가 가장 무난하죠. 그래서 엠니스트 데이터 가져오고, 뭐 기본적인 프리프로세싱을 진행을 했고, 거기 튜토리얼 상에서는 각 태스크별로 이미 지정된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미지 클래시파이어, 뭐 이미지 리그레서, 텍스트 클래시파이어 이런 식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냥 원래는 얘만 딸랑 정의를 하고 바로 이제 학습을 시키면은 모든 아키텍처 구성이나 해부 파라미터 튜닝을 얘가 이제 해주게 돼요. 이 클래시파이어가. 근데 이렇게 하게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이유가 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규모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얘가 뭐 처음에 내놓는 네트워크 파라미터 사이즈가 막 2천만 개,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 엠니스트 같은 데이터는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좀 세부적으로 자기가 조금 더 뭔가 커스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구성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그 TF 케라스에서 그 펑셔널 API로 모델 만드는 법이랑 같은데 처음에 이제 인풋 노드 만들어두고 아웃풋 노드 만들어주고 그 인풋 아웃풋 노드 정의해서 모델로 랩핑을 하는 그런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인풋이 이제 뭐 종류에 따라서 이미지 인풋이 될 수도 있고 뭐 텍스트 인풋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미지 인풋이면은 뭐 여기 전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기본 컨볼루셔널 블락을 또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볼루션 블락을 정의를 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뭐 블락 수라던가, 필터 수라던가, 아니 드랍 아웃을 할지 안 할지, 맥스플링을 할지 안 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몇 개만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락 수는, 그러니까 여기서 블락이라는 게, 컨볼루셔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액티베이션 이 세 개의 레이어를 합쳐서 이제 블락이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블락을 몇 개를 넣을지 이 컨버 블락 안에 그리고 그거의 필터 수는 몇 개로 할지 이런 것들을 탐색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모델 사이즈를 줄이려고 일부러 이렇게 정의를 한 거고
그럼 나머지는 뭐 예를 들어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뭘 쓸지, 뭐 드랍아웃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얘네가 이제 찾게 되겠죠. 탐색의 대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스칼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정 범위를 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세 개가 아니라 뭐 한 개에서 다섯 개 이런 식으로 주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때 그 위에서 보여드린 케라스 튜너의 이거 그 하이퍼 파라미터 객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연동이 돼가지고 사실 얘만 원래 따로 쓸 수도 있어요. 그 뭐 케라스로 모델링을 할 때. 근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하이퍼 파라미터 쪽만 이제 적용이 되고 아키텍처 쪽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키텍처는 얘로 할 때 이제 이 하이퍼 파라미터스를 가져와서 초이스를 하게 되면은 리스트를 주게 되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1, 2, 3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고 뭐 인트를 하게 되면은 민 값과 맥스 값을 주고 그 중에 이제 스텝 사이즈도 정해줄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질 수 있는 인트들을 그 샘플링을 해서 이 컴보 블락의 필터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아니 뭐 불리언 타입도 있고 플로 타입도 있고 그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라고 얘가 하는 일은 여기까지 나온 값은 그 피처맵이잖아요. 그래서 그 3차원, 그러니까 가로, 세로, 채널 수의 데이터 타입을 갖게 되는데 걔를 이제 플래튼 하든 아니면 뭐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을 하든 좀 1차원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뭐 클래시피케이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그것들도 탐색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맥스 플링을 할 건지 에버리지 플링을 할 건지 플래튼을 할 건지 그 다음 뒤에도 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그 차원수를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탐색이 돼서 최종적으로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 이 모델을 구성을 할 때 튜너 타입 뭐 최적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정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랜덤이나 그리드 서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 트라이얼은 총 몇 개의 테스트를 해볼 건지 모델을 몇 개 만들어서 실험을 해볼 건지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냥 저희 케라스에서 학습시키는 것 같이 피스로 학습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지금 10번을 다 돌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일 발로스가 적은 게 0.07이다 라고 하게 되고 그래서 모델 이벨리웨이트를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 하게 되면 자동으로 얘가 제일 좋은 모델을 가져와서 그거의 그 모델을 기준으로 이제 애큐러시랑 로스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베스트 모델을 좀 명시적으로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익스포트 모델을 하면은 제일 좋은 모델을 갖고 오고 걔 서머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이렇게 구성이 됐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되게 단순한 예제인데 할 수 있는 게 좀 은근 많더라고요. 좀 여러 태스크에 대해서 많이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요 코드에서 네. 지금 디피니션에서 크리에이트 모드를 했는데 그렇게 안 쓰고 위에처럼 그냥 이미지 클래시파이어라는 메소드 써가지고 하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지식이 좀 들어간 거잖아요. 네네. 얘는 그 탐색 범위가 너무 넓어서 넓어서. 굉장히 큰 규모의 모델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밑에 인풋하고 아웃풋을 이제 그 주기 위해서 저렇게 했는데 모델 이퀄 ak.auto 모델이라는 저 메서드를 그냥 인풋 아웃풋 안 쓰고 꼭 저렇게 인풋 아웃풋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케라스에서 이제 펑셔널 API로 모델을 만들 때, 그러니까 얘네가 결국은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하는 일이 계산 그래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 미분을 하기 위해서 계산 그래프를 만드는 건데, 거기서 이제 쓰는 방법이 계산 그러니까 얘를 하나의 노드라고 보면은 노드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정의를 해놓고 결국 이 모델의 인풋, 아웃풋 노드가 무엇이냐로 이렇게 인풋을 넣어서 입력을 해서 모델을 구성하는 방식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 방식을 그대로 차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하나의 래퍼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그냥 얘가 뭐 아무것도 안 받으면은 그냥 껍데기인 거고 실제 계산이 되는 노드들을 받아야 얘가 실제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저 위에 이미지 클래시파이어 말고 또 다른 메소드들이 많이 있나요?
그걸 AK. 잠깐 보여드리면, 네. 그러면은 이제 이미지인 경우에 데이터셋이 이미지인 경우에는 이미지 클래시파이어를 쓰고 텍스트인 경우에는 뭐 텍스트 클래시파이어를 쓰고 뭐 그런 식으로 네네. 골라서 이런 쓰면 식으로 된다는 뭐, 거예요. 이미지 리그레션,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스트럭처드 데이터, 뭐, 멀티모달, 멀티태스크,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뭐 용선이 같은 경우는 논문 하나에다가 오토케라스까지 지금 스터디에서 지금 보여준 거잖아요. 네네. 이 오토케라스 자체 논문은 혹시 없나요? 그거는 찾아보진 않았는데, 있는 것 같아요. 2018년도에 나온. 네. 오케이.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그러면 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규. 네. 네.